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3시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제 옆에는 방금 쿠바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노래하는 음유시인 손병희 선생 나와 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음주시인 손병입니다. 음주시인. 저는 음유시인이라고 했는데 네. 음유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네. 정태춘 선생한테도 음유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음유시인이죠. 예. 음유시인의 기원은 중세 유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죠. 예. 중세에 이 마을 저 마을 이성과 저성을 떠돌아다니던 그 악사들이 음악가들이 네. 그런 거죠. 아, 저 성에서는 성주 부인이 바람이 났다더라. 저 성에서는 기사가 용감하다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한 반주에 맞춰 갖고는 읊조리던 네, 이런 것이 이제 음유시인의 기원이고 현대 와서는 그 모던 포크 운동, 1950년대 미국의 진보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던 포크 운동, 우디 거스리 또 이런 분들, 피트 시거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음유시인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기타 가수들, 포크 음악인들 중에 시대를 노래하는 그런 분들, 네. 음유시인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랬을 때 정태춘 선배 같은 분들이 진정한 네. 음유시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본대로 하세요. 대본에는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말이 이렇게 많아.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예. 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네. 음유라는 말이 뭔가 따져봤더니 시를 지어 읊으며 네. 떠돌아다님, 네. 떠돌아다님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예전에 사실 유럽 얘기하셨는데 네. 산업혁명 이후에 떠돌아다니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 네. 겉돈다든지 그렇죠. 사회 부적응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확립이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졸업시키고 획일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네. 그 자원들이 노동에 종사하면서 말이죠. 네. 돈을 벌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체제에 복속하기를 거부하는 그렇지. 그만큼의 노동력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된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는 또 결혼을 또 권장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혼하면은 결국 어디 떠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매일 아침 네.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근시키는 데 있어서 결혼만 한 게 없다 해가지고 네. 또 결혼 제도가 그때 보편화되고 학교 제도가 그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온 사회가 한마디로 그 통제 네. 가능한 네. 그런 사회가 됐던 건데 음유라는 말은 또 이 시기와 맞물려서 완전히 주류를 거부하는 변방, 방황 이런 의미로 바뀌었는데 예, 우리 손병희 선생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손병희 선생. 예. 자, 오늘 노래하는 손병희 선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떠도는 음유의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꾸며볼까 하는데요. 네. 쿠바 다녀오셨죠? 네. 딱 여기까지가 이제 대본이고 예. 이제부터 이제 순전히 애드립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는 방송, 네,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네. 글을 올려주시면은 네. 네,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손병희 선생이 그 성대모사는 안 되지만 네. 그 나머지 특히 노래는 아주 무슨 노래든 다 하시는 김구라 씨가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때 손병희 선생의 그 노래, 특히 조용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음악에 관한 그런 아주 일가견, 평론가 그 이상의
이런 시각과 또 관점과 또 분석력을 가지신. 그래서 오늘은 좀 문화 이야기로 쫙 2시간 한번 풀어낼까 하는데 쿠바를 네. 다녀오셨으니까 이 쿠바 관련한 노래나. 사실 이 노래 덕분에 쿠바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그 쿠바를 떠나네라는 곡입니다. 네. 바로 그 체게바라에 대한 얘기죠. 네. 네. 일단 듣고서 얘기 나눠볼까요? 예.
네. 손병휘의 쿠바를 떠나네. 여기서 쿠바를 떠나네의 쿠바를 떠나는 주체가 누굽니까? 체게바라죠. 체게바라.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실은 그 사르트르가 일찍이 얘기했었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벽한 인물. 예. 왜냐하면은 일단 불가능해 보였던 혁명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서 2개 자리의 장관을 하면서 장관급 위치를 하면서 그 제2인자로 쿠바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일에는 노동자들과 같이 땀을 흘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체질은 그런 게 아니다. 현장에 있다.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에게만 얘기를 하고서 쿠바를 떠납니다. 예, 혁명을 하러 가겠다. 그래서 콩고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콩고인가 앙골라인가 하여튼 그래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예, 사실 볼리비아의 정글에서 67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CIA의 묵인 내지는 그 협조에 의해서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사살을 당합니다. 근데 떠나면서 대신 이제 피델에게 읽어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안전하게 떠난 다음에 읽어달라 그러면서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 근거한 글이죠.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체게바라. 이 노래 덕분에 이번에 쿠바를 다녀온 것이죠. 그래요? 네. 쿠바를 언제 다녀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 누군가. 아직 가본 적은 없고 이거는 체게바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떠난 애를 합니까? 그러더니 같이 갑시다. 진짜?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앨범은 1번 트랙 프랑스를 떠나네. 그리고 2번 트랙은 스웨덴을 떠나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3집에 보면요.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했는데 전 세계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내전, 체첸 얘기, 인도의 타고르에 대한 얘기, 북미 인디안들의 그 평화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그 양반한테 3집을 선물해 드리려고요. 인생은 이렇게 협찬 인생이야. 그렇죠. 협찬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병휘 선생 하면은 또 이제 이 벙커원에서 너도 가수다. 이번 주에도 하죠? 네, 이번 주에 이제 9회째입니다. 9회째. 네. 정말 참석한 분들은 다 아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재밌다고. 여기에 조영남이 온다든지 윤영주가 온다든지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없죠. 조영남과 윤영주를 그 누구보다도 입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는 손병휘 선생입니다. 조영남 씨 앨범을 가져왔는데 딜라일라? 네. 이게 뭐예요? 딜라일라란 말이? 성서에 보면 데릴라라고 나오죠. 삼손과. 삼손과 데릴라 할 때 그 데릴라 이름이 이제 딜라일라인데 이거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중에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장희 씨가 만들어서 조영남 씨가 불러서 금지곡이 됐죠. 불 꺼진 창. 왜 그 불을 끄느냐? 그런 이유였죠?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런 내용과 가사 내용이 불 꺼진 창에서 두 남녀가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저 여자 원래 내 여자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저 누군지 행복할 거야. 무척이나 행복하겠지. 이런 가사 내용과 더불어서 조영남 씨가 그 당시에 TBC 동양방송 지금 보면은 그 중앙종편의 원조라고 JTBC 거기 출연을 하면서 팬티 하나만 입고 칼을 든 채로 이렇게 그 불 꺼진 창에 다가가는 모션을 취하는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해서 방송을 했대요. 바로 잘렸죠, 뭐. 당시에? 70년대. 팬티만 입고. 그 불 꺼진 창의 내용이 바로 딜라일라예요. 그러니까 딜라일라란 노래를 통해서 조영남이 학생 조영남에서 가수가 된 거였고,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나중에 곡도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른 건데요. 딜라일라가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남 씨 보면은 시대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조영남 씨가 활약을 했다면은 훨씬 좀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을 텐데 온통 꼰대들만 가득했던 뭡니까? 불 꺼진 창이 무슨 이유로 그게 금지곡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퇴폐적이다. 근데 그 노래는 금지만 당하고 말았지만 노래 한 곡 잘못 불러서 조영남 씨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최근에 1970년 4월 8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43년 되는 해였죠.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 무렵
예. 그 와우 아파트는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김현옥, 김현옥 시장, 그러니까 불도자 시장으로 불렸던 네. 그분의 야심작이었거든요. 네. 발전하는 서울,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서구를 무조건 추정하던 때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민형 아파트로 보급형 아파트로 와우 아파트를 설계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예. 너무 부실공사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무너져 내려서 예. 인명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 예. 신거산이 우르르르르르르 하면서 화물차 떠난 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 네. 이런 노래를 관급 행사에서 노래 부른 거예요. 아, 네. 고관대작들이 모여있는. 예. 예. 바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군대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영남 씨는 군대를 가면 이제 환송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환송 리사이트를 할 때 이 노래를 또 역시 울면서 부르면서 예. 자기를 군에 보내게 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영남 씨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대를 잘못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아주 잘 만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무슨 해석입니까? 성악과 학생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 성악과 학생이었는데 타고난 천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좀 불러본 것밖에 없었는데 성악과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몇 달 하고서는 바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음대를 두 군데를 다니셨죠. 한양대 음대, 서울대 음대. 근데 그 스캔들 때문에 학교를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서울대였다 한양대로. 한양대에서 서울대로 옮겼을걸요. 아. 예. 그러면은 뭐 약혼자가 있는 여자와 이 연애 사건을 일으켜서. 야, 이 시대를 잘못 만났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시대를 잘 만난 게 성악과 학생이었는데 성악곡들, 가곡들보다는 팝 이런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당시 세시봉이라고 있었던. 그렇지. 유명하죠. 지금의 낙검수 벙커원 비슷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회 어른들은 좀 별 못마땅해하는 뭔가 좀 불온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이미지였지만 그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당시 최신의 유행 사조를 만끽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는 찻집이었지만 음악이 있는 찻집이었지만 듣고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콘서트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벙커이랑 뭐 많이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나가서 검은 그 군복 야전상의를 검게 물들인 그 점퍼를 하나 걸치고 뿔테 안경으로 차림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런 지금 소개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단박에 스타가 된 겁니다. 그 세이시봉에는 당시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방송사 PD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영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박에 매료돼서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쇼에 조영남 씨를 출연시킨 거죠.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가수가 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났다라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가수들은 트로트 가수들. 트로트는 믿기 어렵겠지만 1930, 40년대는 가장 최신의 음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식민 모국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의 최신 유행 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의 인테리들이 유성기를 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그 지적 유해를 즐기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바뀌면서 팝에 유입이 되는데 그래도 시골의 어른들, 시골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어른들은 다 트로트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문화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팝이라는 것을 듣기 시작한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AM이 아닌 FM 음악 전문 방송국이 1960년대 중반에 생깁니다. 65년입니다. 정확하게. 역시 방송인. 그때 89.1MHz. 지금 우리 KBS EFM, 쿨 FM인데 그때는 FM 방송이 뭐 어떤 통상 KBS가 뭐 1, 2 AM, 1, 2 FM 이렇게 갔듯이 어떤 큰 미디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독자적인 FM 방송이었어요. 그랬군요. 서울 FM 방송.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아마 TBC인가 거기로 TBC. 넘어갔다가
방송 언론 통폐합되면서 KBS EFM으로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내년으로 반색이네요. FM 방송이. 아, 그렇군요. 예. 내후년. 내후년. 네. 예. 이런 것이 생기면서 전후 세대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전혀 그 전 세대와는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본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FM 방송 등을 통해서 서구의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조영남 씨도 물론 1940년대 생이긴 했습니다만 뭐 아주 어렸을 때 1.4.5태 때 그야말로 피난 내려온 거니까 바로 그런 그 문화적인 세례를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뭔가 듣고 싶긴 한데 불러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작곡가들도 다들 트로트 1세의 작곡을 해봤지 팝 위주의 작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5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런 작곡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런 청실홍실 검은 장갑 이런 거를 나 혼자만이 혼자만의 사랑 이런 걸 작곡하신 손석구 씨 같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작곡가들이 나타났지만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팝을 많이 번안해서 불렀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전후 세대의 세대들의 그 감성을 휘어잡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세시봉 멤버였다는 겁니다. 이 딜라일라도 그러면 번안곡인가요? 네. 탐 존스라고 하는 분의 그런 번안곡이죠. 노래를 한 곡 듣고 한번 오겠습니다. 예, 조영남 씨의 딜라일라 들었습니다. 이 LP판을 이제 CD로 구운 거죠. 구워 주셨네요. 보니까 이때 참 조영남 씨가 노래를 참 성의 있게 불렀어요. 그때 보니까. 기름진 목소리고 그리고 가사 전달도 잘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악가가 딴따라짓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회였어요. 그 사실은 이제 누굽니까? 박인수 선생이 그 향수를 이동원 선생하고 같이 이제 불렀을 때도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서울대 음대에서. 벌써 그게 20년 넘은 일인데 조영남 씨는 그보다도 20 몇 년 전에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니 됐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음대로 졸업을 하지를 못했죠. 아, 그렇죠. 서울대 음대조차. 참 이게 보니까 기성 틀에 이렇게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전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바로 그런 불안당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렇죠. 모범생들이 그 여러 제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잡것들이. 그렇죠. 잡놈들이. 맞습니다. 우리 영남이 형의 그 딜라일라. 이 노래 참 듣다 보니까 정말 열창이다. 그때 진짜 성악가로서의 어떤 그 기품도 막 느껴지고요. 그럼요. 저는 조영남 씨만큼 노래 잘하는 성악가들 별로 못 봤어요. 가사 전달도 참 좋고요. 지금도? 요즘은 성악가들,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당시만 해도 성악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박현숙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권상호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는데 너무 끊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럽니다. 안 끊기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그야말로 철지부심하고 있는데. 방법은 있죠. 돈이 많으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됩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조합원이 돼주시는 건데 국민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간 저희가 이제 계좌를 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대요. 그래요? 야, 이게 사실 3월 3일에 창립 총회를 하고 지금 벌써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최종 이제 법인. 그래도 이 쿠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입니다. 쿠바는 어떻습니까? 느릿느릿하죠. 느릿느릿하다. 인터넷도 안 되는 데입니다. 일부 호텔들 빼놓고는 인터넷이 안 돼요. 내가 사실 인터넷 잘 된 거는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어요, 보니까. 다들 성격이 급하니까.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 사회 전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 사실 대선 끝나고 방송을 하자라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네. 설마 3월 3일에 창립총회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 안 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게 대한민국인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불편한 걸 잘 못 참아요. 네. 그냥 뭐 삐삐가 나오고 네. 시티폰 나오고 시티폰이 그렇게 1년 만에 완전히 네. 소멸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CD가 이렇게 쫄딱 망했을 줄은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예전에 그 김광석 씨가 1993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불교 방송에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밤의 창가에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요즘 CD가 나왔는데요. 이 CD는 LP처럼 뭐 이렇게 기스도 안 나고 원음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딱 틀었는데 마침 또 그때 CD에 기스가 나가지고 판이 튀는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밤의 창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 하시는군요. 그 프로그램은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후임으로는 장필순 씨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항상 끝날 때 그랬었잖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모든 방송의 그 클로징 멘트가 무엇이냐. 이게 또 전형을 또 만든 그런 얘기기도 했는데. 자, 우리 조영남 씨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조영남 씨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또 뭐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음악 공부하다가 그 김장환 목사라고 예전에 예전 직장 사장님인데 극동방송. 이 양반이 그 조영남 한번 무대에 세웠는데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킨 거야. 그래서 미국의 무슨 침례교 그 계열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 목사예요.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안수만 받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종교를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의 낸 책 중에서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문서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시면 뭐 하시느냐? 가마솥을 엽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저어요. 알고 봤더니 설탕물이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짜 꿀로 이제 파셨던 거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에 마치고 오셔가지고 가짜 꿀을 제조하셨던 어머니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기는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때마침 한국에 방한했었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렇죠. 전설적인 전도자가 계시잖아요. 예. 그 TV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아주 미쳤던 그분 방한 때 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막 설교할 때 73년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도 설교지만 그거를 똑같은 어조로 힘있게 통역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김장환 목사고 김장환 목사의 그 영문 이름이 빌리킴이에요. 빌리킴. 빌리 그레이엄 빌리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미국은 여러모로 참 중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전 그런 걸 보면서 김장환 목사는 그야말로 미국의 네오콘과 여러 가지로 코드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시를 불러다 놓고 이제 평화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다 있습니까? 부시를 불러다 놓고 평화 기도회 간증을 세운 거예요. 그래도 믿고 계신 김영민 씨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아니, 그야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일 것이고 내가 믿는 또 하나님은 또 딴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까? 건데 아니,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이건 난 참 이른바 그 생명. 또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는데 지들이 그걸 행사해. 뭐 돌이켜보면 사실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 주체들이 중요한 그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끼리 벌인 전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 유사 이래 그 이제 그 전쟁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던 때가 콘스탄티누스.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한 건 아니고 그 앞서서 누군가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가 공인을 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마 거의 뭐 국교. 예, 국교로 이제 인정하다시피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을 하고 그 뒤에 누군가가 국교로. 맞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저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하고 그 뒤에 국교로 인정한 대제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 뭡니까? 대표적인 교부로 통하는 아우구스티누스요. 그렇죠. 어거스틴. 네. 그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기를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쟁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부터 기독교의 영역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이 시작되니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죠. 십자군 전쟁. 그 이후로의 전쟁들을 쫙 한번 살펴보니까 80에서 90%가 한쪽 당사자가 종교거나 양쪽 당사자가 종교거나 심지어는 같은 종교끼리도 80에서 90%가 종교로 인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독일군이랑 영국군인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술과 음식 나눠 먹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싸우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쿠바를 다녀왔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의 식민 지배 그 영향이 크잖아요. 카톨릭 들고 들어가갖고 말이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오염시켜서 거의 절멸시키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와서 또 부려먹고 그래서 그쪽에 인종 구성은 크게 세 아니겠습니까? 흑인 그리고 스페인계 그리고 혼혈들 뭐 이런 테오도시우스라고 올려주셨네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태진아의 그 조상 아니야. 그렇군요. 저는 태무진인 줄 알았는데. 태진아 씨의 조상은 태무진이에요. 태진아 씨 또 본명이 또 조방언 아닙니까? 조방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듣나 안 듣나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 참 땀나네요. 자, 조영남 씨 노래 한 곡 더 듣죠? 그럴까요? 어떤 노래? 이번에는 조영남 씨의 그 왕년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요.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그린그래스 오브 홈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날에 고향의 푸른 잔디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설정인 노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 된 적도 있었죠. 그래요? 사형수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 좀 들으실 텐데 뒤에 아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릴지도 몰라요. 그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보니까 이게 하얀 손수건이네요. 다음 트랙이네요. 다음 트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가 이어집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어린 사람들로부터 영웅시되고 있는 최근에 아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보컬 그룹 듀엣팀 트윈 폴리오입니다. 둘 중에서 이 안경 쓴 친구가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관계로 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관계로 이 스테이지를 마지막으로 아마 빠이빠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참 서운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제가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만 잘 되자마자 그렇게 돼서 참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트윈 폴리오하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 보내드려보겠습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소에서 꿈을 꿉니다. 고향에 있는 푸른 잔디 꿈을 꾸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디서 녹음한 거예요, 이게? 조영남 씨니까 리사이틀 실황인 거죠. 아. 예. 그 당시에는 콘서트라고 하지 않고 리사이틀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 우정 출연하러 온 겁니다. 누굽니까? 2명. 트윈폴리오죠. 그러니까 윤영주, 송창식. 송창식, 윤영주. 맞추셨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훈님이. 네. 예, 송창식, 윤영주 두 분 아닐까요? 코러스. 네. 맞습니다. 예. 소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지만. 예. 그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네. 어느 한 사람은 학업 때문에. 네. 곧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이제 윤영주 씨 얘기인데. 네. 의대생이었거든요. 의대생. 네. 원래는 이 양반이 연세대 의대 아니었나요? 연세대 의대였는데. 네. 이거 하느라고, 가수 하느라고 예. 학업에 부족하니까. 네. 경희대 의대로 옮겨가요. 아니, 같은 의대인데 뭐가. 아무튼요.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커트라인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아니, 아버지가 또 경희대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육촌 형이 윤동주잖아요. 윤동주. 예. 그리고 윤영주 씨 아버지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유고를 수습해서 예, 일본에서 찾아온 그런 분입니다. 예. 예. 윤영주 씨는 학교를 옮겨서 보니까 학교 갔더니 1년 후배 중에 노래 잘하는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배를 이뻐하면서 같이 또 음악 생활을 했죠. 예. 예, 이끌어주고. 예. 그분이 바로 김세환 씨. 김세환 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세환 씨 여담인데 네. 김세환 씨 노래를 보면은 네. 이별에 관한 노래도 없고 사회 저항적인 노래도 없고 네. 근데 슬픈 노래를 전혀 안 부르시더만요 보니까 그 양반은. 그분은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요. 이게 또 철학인가요, 그게? 글쎄 저는 그분이랑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여태까지 인터뷰를 보면은 예. 원래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고 또 개방적인 분위기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예. 예를 들면은 여학생 남학생들 불러갖고 집안 거실에서 댄스 파티를 할 정도로 개방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주지라는 거였는데 네. 공부는 또 이렇게 잘 안 하셔갖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재수한 끝에 예. 지망한 학교에는 못 갔습니다만 예. 경희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예.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윤영주 씨가 그걸 알아보고 네. 가수의 길로 이끌어서 곡도 써주고 그럽니다. 윤영주 씨뿐 아니라 동료들이었던 이장희 씨, 네. 송창식 씨들이 곡을 딱 줘요. 예. 사랑하는 마음, 토요일 밤 이런 화가 났을까. 예. 그 이미지가 그 친근한 동네 오빠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뇌하면서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도 아니고 하지만 인기는 제일 있었죠. 네. 잘생겼어. 잘생긴 데다가 누구나 부담 없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언제나 생글생글거리면서 유머 감각도 풍부했기 때문에 예. 2년 연속 아마 가수왕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1974년, 75년 이럴 때. 예. 윤영주 씨 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극동방송 거기 자주 나오셨죠? 그러셨겠죠. 그 윤영주 씨가 장로예요, 교회. 맞습니다. 온누리교회. 네. 장로고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던. 개인적으로는 제 동아리 선배세요. 그러세요?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신데 예. 80년쯤 되겠죠. 예. 전두환이 등장했을 때 예. 온누리교회 집사라는 타이틀로 해서 예. 신문에 기고도 하셨어요. 내용은 민족의 태양이 떴다라는 이런. 아니 왜 난 물론 저 무슨 윤영주 선생이 사회 저항적인 메시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정치적 지향점들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70년대 청년 문화를 주도했고 기본적으로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항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이슬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통기타 문화를 통해서 보편화됐고 김민기 씨하고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동주 하고 사촌 아닙니까? 네, 육촌. 육촌. 아니 그렇다면은 좀 이분이 전두환을 찬양한다든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님이 교수였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대마초 사건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거의 자살할 결심 비슷하게. 왜냐하면 총망받던 대중 스타였는데 감옥에 들어와갖고 지금 전락해 있으니까. 나락에 빠진.
거의 그래서 자살기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예. 성경을 무심결에 들춰보다가 예.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 뭐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나도 네. 막말 파문 터졌을 때 네. 단식하면서 네. 성경을 읽었다고. 아 그러세요? 난 네. 눈물을 흘렸어. 네. 나는 그렇다고 전두환을 찬양하진 않아.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김영민 씨와 윤영주 선생의 차이인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네. TV에 나와서 세시봉 시절의 추억담을 얘기하던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저항의 아이콘, 청춘의 아이콘 비슷하긴 했지만 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도 양지였고 네. 그 당시에도 스타였고 예.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정확한 사회라고 한다면 예.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한다면 예. 세시봉 멤버들이 TV에 출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자리에 윤영주, 김민기, 예. 정태춘 네. 이런 분들이 예. 나오셔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분들이 섭외를 한다고 해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대 저항 가수로 불리던 분들이 김민기, 서유석, 양병집 이렇게 돼요. 네. 서유석 씨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안녕하십니까 서유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석입니다. 올라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분 서유석 씨가 맞는데 사건이 있었잖아요. TBC 라디오. 아 그렇죠. 예, 미국에서 네. 굉장히 그 월남전 관계에서 그 국방부 장관은 아니었고 하여간 그 미국의 그 어떤 군 관계 인사가 정부 인사가 고위급 정부 인사가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하던 날 밤에 네. 이 월남전과 관련한 비판적인 추악한 미국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하게 되죠. 소개를 하자마자 네. 이제 PD한테 전화가 가죠. 네. 너 거기 있어. 네. 딴 데 튀지 마. 네. 너 거기 있어. 네. 그 순간 이 서유석 씨가 수분 동안 흐르는 클래식 음악 걸어놓고 도망갔죠. 예, 3, 4일 동안 서소문 근처를 떠돌면서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왜 복귀를 하게 됐냐면 예. 일단 사실은 가요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 대전에 가고 예.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노래를 하기도 하셨어요. 양복점인가 거기서 이제 양복점도 장사를 하고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예. 그런데 왜 복귀를 하게 됐냐면 그새 그 당시에 통기타 가수 그리고 예. 신중현 선생을 비롯한 락 뮤지션들 예. 청춘의 아이콘이었고 새로운 문화를 도입했던 예. 그런 분들이 거의 모두 대마초 관련으로 잡혀 들어가고 활동 정지당하게 된 겁니다. 이 좀 격한 표현으로 씨가 말랐구나. 씨가 말랐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세미트로트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오. 최현, 예, 오동립, 예, 오동립, 그리고 김훈, 나를 두고 아리랑, 또 누굽니까 조경수. 행복이 무엇인지. 예, 이 조승우 씨의 아버님이거든요. 조승우? 네. 오, 배우? 네. 오. 그리고 그런 분들뿐 아니라 윤수일 씨. 이런 분들이 모두 밴드 멤버들이었어요. 예. 밴드에서 보컬이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정통 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브라스 락을 하던 이런 분들이 세미트로트를 들고 나와서 예. 히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가요 평론가들은 가요 수준이 그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기타 가수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들 신중현을 비롯한 이런 락 뮤지션들이 예. 사라진 그 빈자리에 그런 네. 분들이 부각이 된 건데 예. 그런 분들만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마초에 연료되지 않았던 서유석 씨를 불러온 거죠. 아. 그리고 불렀던 게 예.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유신도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그 가는 세월을 부르면서 그렇죠. 화려하게 복귀한 거죠. 예. 서유석 선생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도 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서유석 선생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꼰대 기질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르치려고 들었고, 예. 그리고 훈계하려고 들었고, 예. 학교 앞에는 양장점이 하나요, 커피숍이 몇 개고, 책방은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이래도 되겠습니까라는 이런 메시지 노래라든가 네. 예. 아무튼 그분이랑 그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예. 원래 제목은 역입니다. 역. 그게 번안가요 아니었습니까? 예,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라는 노래인데 그걸 번안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 그 김광석 씨가 처음 부른 게 아니군요. 예, 양병집 씨인데 70년대 초반에 예. 이 김민기 소유수 양병집 씨를 그 당시에 3대 저항 가수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축이었던 양병집 씨가 그분이 좀 담백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저항 가수는 없다. 저항 가수는 김민기가 저항 가수고 네. 나머지는 그런 흉내나 냈을 뿐이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윤영주 씨가 왜 그랬을까라는 네. 것은 그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고 네. 그분이 지켜야 될 가치에 충실해서 살아오신 거고 네. 기독교인으로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네. 해외에서도 해외까지 영역을 넘어서 해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네. 신앙인으로서 네. 그리고 사업가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뭐 또 그분의 또 인생이 또 있으니까 뭐 네.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윤영주 아티스트 윤영주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또 그걸 심각하게 우리 편이 아니라고 뭐 또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웃기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청춘을 보냈던 예. 그런 분들이 문화적으로 기댈 데가 없잖아요. 예.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 그거 하려면은 시간 들여갖고는 미사리까지 가야 되는데 예. 미사리도 지금 죽었잖아요. 예. 뭐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예. 동네 형들이 나타난 거죠. 세시봉, 예. 열풍. 아니 그 김민기 씨 같은 경우 네. 그분이 만드는 노래 자체가 다 금지곡 아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라든. 그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네. 정확한 문서는 아니고요. 예. 김민기 자체가 금지죠. 김민기 자체가 금지.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1977년인가 8년에 네. 양희은 씨가 예. 음반을 낼 때 말이죠. 예. 지금 상록수로 알려진 예. 그런 노래도 저들의 푸른 아니 뭐였지 원 제목이 뭐 들판의 푸른 술지 뭐 그런 거. 예. 근데 그 음반의 곡들 거기가 김민기 씨의 곡인데 예. 거기 표기에는 김민기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 양희은 이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김민기 씨 친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김민기란 이름 자체가 금지였기 때문에 예. 노래 들어보지도 않고 김민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였죠. 제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네. 그 이병순 사장, 정현주 사장 네, 이제 축출되고 KBS. 이병순 사장이 들어섰을 때 김용민이란 이름만 네. 하여튼 뭐 문건에 올라가면은 이게 다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예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예. 김병순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몰라보지 않겠는가. 네. 예. 네.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참 이거 참 슬픈 일인데 그 슬픈 역사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송창식 노래 좋은데 왜 꺼요? 아까 잠깐 제가 잘못 든 노래. 네. 그 노래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원래는 원곡은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국민적인 그런 가수고 보물 같은 존재인데요. 네. 트윈폴리오의 매력이란 것은 바로 송창식, 윤영주, 송창식 이 두 분의 확실한 대비거든요. 예. 대비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모니인데 원곡보다 더 맛깔나게 번안 곡들을 소화했어요. 네. 웨딩 케이크 그랬고 하얀 손수건이 그렇고 뭐 등등 그랬는데 트윈폴리오의 노래들은 전곡이 모두 번안곡입니다. 번안곡. 예. 그 중에 한 곡인 하얀 손수건을 듣죠 일단은. 예.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예, 이게 항상 저희가 원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음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이게 언제적? 이게 이제 42년 전 정도. 예. 42년 전. 예. 조용남 씨의 리사이틀에 게스트로 나온 실황이에요. 어이구 이게 무슨 당시 음반이 아니라 실현됐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음반인 거죠. 예. 음질은 무척 좀 그렇습니다만. 네.
희귀성으로 본다면 아주 대단한 그런 자료적 가치가 있는 건데 예. 뭐 클래식 기타 2대를 가지고 예. 교회 성가대 출신의 보이스 오프라노인 윤영주 씨 그리고 예고에서 성악과를 다니고 있었던 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중퇴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있었던 그런 남성적인 그런 중음을 가진 송창식 씨. 네. 이 두 분의 조화가 기막힌 것이죠. 전 정말 뭐랄까 송창식 씨 음악은요. 네. 송창식 씨는 정치적 칼라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분은 그냥 음악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탄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고래사냥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은 반대로 대마초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활동 정지당했을 때 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크게 좀 더 다뤄졌어야 될 인물이 바로 네. 음악적으로 예. 송창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80년대의 가왕이 조용필이라고 한다면 예. 70년대는 감히 지금 말씀드리는 송창식입니다. 왜냐하면 싱어송라이터로서도 훌륭하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세미 클래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클래식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예. 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 프루티 발라그리마 이런 노래를 하셨던 분인데 솔로로 독립을 해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번쯤 이런 그 전통적인 어법 그러니까 트로트 어법을 수용을 하고 목소리도 호탕하게 그 수련을 거듭을 해서 네. 나중에는 고래사냥 같은 그런 스케일 큰 음악도 했을 뿐더러 새는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 발표하기도 하고 자신의 밴드 석기시대 네. 그리고 자신의 스튜디오까지 운영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 비밀리에 녹음을 해서 네. 우리나라 노래운동의 노래극의 효시가 됐던 네. 작품이었던 그 공장의 불빛 김민기 선생의 작품 네. 거기에 뭐 공장의 불빛이라던가 예. 또는 이 세상 어딘가에 또는 예. 야근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시퍼런 절단계 이런 노래도 들어있는 전설적인 음반 이것이 바로 그 송창식 씨 스튜디오에서 비밀리에 녹음이 되기도 했었던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칼라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김민기 선생이 이거 녹음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말 걸리면 큰일 날 텐데 네. 두 말도 안 하고 쓰라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관계. 근데 그런 녹음실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재력과 예. 그 음악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밴드와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지금도 완벽한 뮤지션의 그런 상징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몇 안 되는데 예. 70년대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보면은 네. 이 뭐 조영남도 그렇고 네. 송창식도 그렇고 단단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네. 그 정도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 이 생각이 들면서 참 뭐 그냥 남들이 뭐라 하건 어떻게 보건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그분들은 20대 초반에 가수가 되기 전에 또 스스로 가수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예. 그저 좋아서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다녔을 때는 그야말로 송창식 씨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예. 열흘 동안은 팬티를 입고 있고 다음 열흘은 그걸 뒤집어서 입고 다니고 그리고 홍대에 자주 출몰해서 홍대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홍대에 친구가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홍대에 친구 하나가 세시봉 다니면서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것이죠. 사회도 하고 그런데 얘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세시봉에 나타나게 돼서 대학생 친구들을 그때 사귀게 된 겁니다. 예. 바로 그 손을 끄잡아놨던 친구가 바로 이상벽 씨거든요. 이상벽. 예. 이상벽 씨가 원래는 이제 경향신문이 아니라 이제 경향신문의 주간지였죠. 예, 주간경향. 주간 경향 기자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 말빨이는 학생이었는데 예. 세시봉에 다니면서 사회 보다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되고 예. 나중에 방송인으로 예. 활약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분들 조용남이 됐던 윤영주가 됐던 송창식이 됐던 또 이 이상벽 네. 심지어 김민기 이런 분들은 모두 20대 초반에 같이 어울려서
돈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없으면 굶고 이런 공동체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예. 누가 방송한다 그러면 우 몰려가고 예. 개런티 같은 거 꿈도 생각 안 하고 예. 같이 웃고 떠들고 연주해주고 뭐 이랬던 사이. 아. 곡을 써서 그냥 주는 사이.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그 떡고물을 그 쉽게 말하면 막말로 한다면 챙긴 분이 바로 김세환 씨라고 할 수 있죠. 김세환. 예. 아니 근데 그러니 인생이 즐겁지. 이 김세환 씨의 또 음악이나 네. 또 그분의 또 성과를 보게 되면은 거저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또 그분의 또 음악적 성과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거고요. 예. 김세환 씨는 우리나라의 그 MTV 산악자전거계의 태두라고 볼 수 있어요. 80년대 미국 가셨다가 예. 그걸 보고서 운동광이거든요, 원래. 네. 그걸 보고는 분해해서 돌아오셔서 예. 우리나라에 바로 MTV를 보급을 시켰다라고 하는 예. 이런 또 전설이 있는 것이죠. 김세환 씨. 예. 이분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지 오래고. 거기서 막내인데요. 예. 송장식, 윤영주 이분이 예. 47년생이고 조영남 씨가 45년생인가 그렇고요. 예. 46년인가? 아무튼 그렇고 네. 김세환 씨가 48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입니다. 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48년, 45년.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쉽게 얘기하죠. 네. 41년이 이명박, 46년이 노무현, 그리고 51년이 박근혜, 53년이 문재인.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세환 씨. 근데 김세환 씨는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보기만 해. 그것이 김세환 씨가 갖고 있는 미덕인 것이죠. 그냥 저 양반만 보면은 괜히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도 네. 뭐 누그러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밉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도 한국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 살아보세요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아직 잘 살기는 좀 못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뭔가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청춘들에게 네.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네. 저분은 동화 속의 그런 왕자님 같은 그리고 친근한 이웃 오빠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구김살이 없는. 예. 예. 오늘 저 손병희 선생이 가져오신 그 여러 가지 네. 그 음원들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동아방송 라디오에 영시의 다이얼. 네. 이게 보니까 조영남 씨가 나온 방송에 윤여정 씨가 출연한 내용이 있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일단 그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하자면 네. 윤영주 씨는 바로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트윈폴리오는 그러면 고별 콘서트만 지방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네. 예. 그러고서 학교로 돌아갔는데 네. 공부가 되나?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뜨거운 피가 있고 더군다나 방송국에서 예. 윤영주 씨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윤영주 씨의 아버님까지 찾아갑니다. 왜냐 교육자 집안의 아버님은 엄숙하셨거든요. 예. 아들이 딴따라짓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제작진이 가고 엎드려 빌면서 설득을 하고 윤영주 씨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버지 됐다 그러고 아버지는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동아방송 심야에 가셔갖고 네. 영시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유의 성실성과 인기로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방송들을 제치고 네. 청취율 1위를 달리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바로 조영남 씨를 초대를 했었고 조영남 씨랑 또 애인 사이였던 신인 탤런트 윤여정 씨가 또 출연한 그런 것이죠. 그 음원이 지금 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당시 그 70년대 AM 라디오의 그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TBC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 MBC는 별이 빛나는 밤에, 또 CBS 그때 아주 그 어깨를 나란히 했었어요. 그 꿈과 음악 사이에라고. 그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 고영수 씨가 CBS 라디오에 그 꿈과 음악 사이에를 이제 진행하는데 예컨대 12시 이제 55분에 이제 끝났었는데 12시 50분에 끝났었는데 개편이 되니까 12시 55분에 끝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12시 50분에 클로징 멘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밖에서 PD도 몰랐던 거지. 그렇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 5분 동안. 오늘 꿈과 음악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5분이나 더 남았어. 5분 동안 뭘 했냐면은 오늘 도와주신 분이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길동, 진행의 고영수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프로듀서 하여튼 밖에서 5분이 더 늘어났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 홍길동 씨에게 참 감사하고 또 홍길동 씨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또 홍길동 씨의 어머니를 낳아주신 또 할머니도 감사하고 또 할머니하고 같이 수십 년 동안 살았던 할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얘기를 해서 겨우 5분을 채웠다는 참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방송 제목 지금도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그거는 노래로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그게 윤한기 씨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 윤한기 씨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노래가 먼저 히트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명화 작품이 또 하나 있긴 했어요. 그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한 건데 초대 DJ가 누군 줄 아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 씨. 이종환 씨. 이종환 씨.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황인용 씨. 황인용 씨. 그렇죠. TBC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대단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서설이 길었는데 윤여정 씨 나온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20대 초반에. 20대 초반. 중반이군요. 중반이군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시그널 음악이거든요. 시그널 음악. 영시에 나갔던 방송이죠. 영시다이알 전반은 달태제가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시다이알 제가 처음으로 맡은 것이 1971년 작년 3월 31일 72년이군요 이게. 12월 달이 다 가게 되면 1년 9개월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21달이라는 얘긴데요. 그동안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생긴 일들이 또 그 스튜디오 안에서 생긴 일들로 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들은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미치는 것은 막 답답할 때요. 시험 기간 중에 영시다이알 맞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공부를 하다 저는 방송 준비 때문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방송이 1시에 끝나고 들어가면 친구들은 노트가 한 10장 정도 앞서 나간 뒤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실은 오늘 엽서를 이렇게 놓고 다 배달을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우선 초대 손님부터 모셔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탤런트입니다. 윤여정 양. 어디 앉아 계시셨나요? 윤여정 양.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나이에 윤여정 씨네요. 어저께도 봤는데. 제가 그 식은땀을 흘리던 3월 31일 날 그날 밤에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던 게스트이시기도 합니다. 그 3월 31일 날 밤에 기억나시는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전 부끄러워서 아주 얘기를. 그날도 어떻게 됐냐면 영희가 나가기로 돼 있었죠. 근데 영희가 그 여자가 밤 11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최영희라고. 그래서 최영희?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딴 사람이 전화했으면 안 나가는 건데 그래도 고모니까 무슨 아랫사람이 현장 검증하는 것 같네요. 네. 부르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한참 형주 씨가 그 문화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걸 많이 출연했죠. 네. 그래서 지금 영시에 다이할 시간입니다 해야 되는데 막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막 그래요. 떨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니까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여자는 좀 침착하죠. 일 당하면. 그래서
저 남자분들 계시죠? 네. 바쁘실 때는 그렇게 조금 급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네. 네,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알았습니다. 저 끝에 끝나고 남으세요. 저 좀 모아요. 형주시 리사이틀이니까 뭐 전 빠지죠. 윤여정 양이 지금까지 영화를 2편 출연은 하셨죠? 네. 미안합니다. 그 맨 처음에 나온 것이 환영. 그 영화 보고 저는 이틀을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요. 충녀는 다행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 영화 봤으면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안 봤는데요. 요즘 또 영화를 한 편 찍고 계십니다. 또순이. 아주 적격이에요. 또순이는. 지금이야 뭐 DJ고 뭐 탤런트고 해서 이렇게 자꾸 만나면 어떤 공석상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점잔을 떨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지만 만나면 여자 같지가 않고 남자 같습니다. 크게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요. 네? 나도 이제 혼기 접어들었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요. 여자는 여자. 그렇다고 내가 여자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옛날부터 좋아하는 그런 할 수 없이 좋아하게끔 된 TV 탤런트입니다. 윤여정 양은 노래를 별로 잘 부르십니다. 그런데 음정과 박자 면에서 아주 좀 고치실 점이 있죠. 그것만 빼면 아주 감정은 아주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이 기분이 나실 때 혼자 계실 때 자주 부르시는 편이고.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웃고. 딴때 같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음악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냥 괜찮은 거죠. 그랬는데 제 주위에는 다 노래를 잘해요. 예, 25 나이인데 네. 지금하고 목소리가 뭐 다르지가 않아요. 기분이. 그게 이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목소리가 가장 늦게까지 안 늙는데요. 네. 그렇군요. 저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가 같이 나온 내용도 있네요. 네네. 이거 한번 좀 그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 낭독해드린 밤에 쓰는 편지는 작년 6월 10일 날 3일당에서 있었던 지금은 그런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DBS 팝 패밀리에서 낭독했던 그런 순서 중에 하나인데요. 윤여정 양 가끔 영시다이얼 들으십니까? 맨날 듣죠. 듣기 싫어도. 잘하나 못하나. 네.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윤여정 양의 막내 동생이 지금 고3인데 그 동생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동생이 들려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윤여정 양이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더 재밌어요. 아마 저같이 이렇게 맥이 없고 이랬던 어떤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분이 원래 그 교환으로 일하시던 분이 전화 교환수로 새벽에 쭉 자다가 3시쯤 12시인가요? 전화가 잘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온이 자는데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 가지고 남자 코를 이렇게 하면서 네네 코도 꽂았어요.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한 서너 번 있고 나서는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버스 조합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새벽에 4시에요 이번엔? 네. 벌떡 자는 남편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니 옆에 있는 캐비넷 문을 탁 열고 딱 였더니 탕탕 오라이. 이게 재밌나봐요. 재밌나봐요 이게. 요즘 같은 이런 일이 한 5번 있고 나선 또 여자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결혼을 다시 안 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미용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거는 몇 시입니까? 그건 아무 때나 해도 아무 때나 해도 새벽 한 3시쯤으로 하죠. 네. 고은이 자고 있는 3시에
남자를 벌떡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는 남자 머리를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더니 죽일까요 살릴까요? 근데 뭐 미장원에선 그런 단어를 쓰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이렇게 훅가시었다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아주 빗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리는 거. 아 살리는 거예요? 예. 사설이 좀 길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노닥거리다가 조영남 씨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등장을 그래요?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까? 1년 전의 라이브다라는 그런 예. 의미를 갖고 지금 들으시는 건데.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네요, 드디어. 조영남 씨, 그러니까 윤영주 씨의 교회 성가대 선배이고 성가대장을 그만두면서 윤영주 씨를 추천해서 그 교회 성가대장을 인수인계 받게 되는 그런 선후배 관계였죠. 네. 원래는 예, 윤여정 양을 한 것도 조영남 형을 통해서라고 제가 노래를 시작한 것도 조영남 형의 힘이 큰 탓이었습니다. 다들 세시봉에서 만난 사이인 거예요? 중학교 그렇죠. 2학년 때 네. 이렇게 보면 영남 형이 고등학교 1학년 그 성가대에 앉아서 솔로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참 부러운 눈길로 보다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같은 성가대에 이렇게 있게 됐죠? 요즘 이 정도면 방송사고에 준하는 신곡인데. 김 목사님도 오셨는데. 김 목사님. 예. 뭐 목사님이 오신 것까지. 근데 이거 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 나간 걸 지금. 네.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앞면은 그러니까 윤영주 씨의 그런 소리가 노래들이고 뒷면은 이런 네. 윤영주 씨 방송 실황 녹음을 그럼 어떻게 한 연결이 LP 되는 그런 소리를 한번 이걸 복합해 쳐보세요. CD로. 예. 아 나는군요. 거기다 자기 음성을 한번 가해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달이 헤어질 사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었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시는 분 또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영남 씨 그리고 윤여정 양에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최도 스님이 오고 그런데 예. 또 이렇게 그 뭐 간섭하고 그러면서 예. 끝까지 이제 나오시긴 하죠.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 이 영시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예. 이제는 그만두게 돼요. 예. 그러면서 바로 또 후배인 이장희 씨에게 물려주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 나온 건데 예.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날 소리지만 예. 아까 조영남 씨 라이브에서도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내가 길렀다 얘들을. 예. 윤영주 씨 얘기인데 예.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길렀는데 지금 이제 고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부른 거죠. 예.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가수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조영남 씨가.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멋대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니까. 맞아요. 진짜 솔직히 그 방송사에서 가장 그 환영받지 못하는 출연자가 누구냐면은 작가가 써준 구성안을 자기 멋대로 바꾸거나 무시하고 그렇죠. 밀고 간다든지. 예. 예. 그래서 국민TV는 그런 편견과 오해의 벽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작가 없이 그냥, 그냥 무단으로 마음껏 방송할 수 있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물론 중요한 프로그램은 또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번안 노래들만 있다 보니 네. 아쉬움은 있어요. 네. 자기들의 어떤 그 대표곡, 간판곡. 그래서 사실은 조영남 씨가 그 오랜 음악 활동 가운데서 유일한 히트곡 하면은 바로 화개장터. 네. 아니었습니까? 그 가사는 이제 김한길 씨가 친구인 김한길 씨가 글쎄 말입니다. 써준 거죠. 지금 예. 민주당의 그 김한길 씨 맞죠? 근데 한길이 아니 김한길 씨가 영남이 형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이는 또 조영남 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김한길 씨가 아버님은 또 우리나라 진보 운동계 진보 정당사에 큰 역을 그은 분인데 아드님은 왜 그 모양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저기 김한길 의원을 싫어하시나들? 어? 좋아할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런 바람직한 정당상이라든가 진보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나는 솔직히 그 김한길 의원이 뭐 좋지는 않지만 싫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저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요? 총선 지나자마자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힘내라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역시. 그때부터 이 당권에 대한 그 꿈을 갖고 미리 이렇게 털을 닦으셨는지. 훌륭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때 네. 김용민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네. 부담이었는데 네.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너무 고맙긴 했어요. 예. 자, 그 윤영주 씨 노래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저 어떻게 추천하실 만한 노래 있으신가요? 뭐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번안곡들을 불렀느냐라는 예. 것은 창작 능력이 없어서예요.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작곡을 많이 합니다만. 아니 또 우리 윤영주 씨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또 이 CM송, 네. CM송의 대부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작곡의 재능을 예. 꽃피우지 못했을 때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나 재능은 있었던 게 예를 들면은 조개 껍질 묶어라는 노래 있죠. 글쎄, 예. 라라라인데 원래 제목은. 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참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거죠. 해변에 놀러 갔는데 네. 여학생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서 저 노래를 즉석에서 만들 거니까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시고 마음에 들면 좀 더 놉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쪽에서 꾸적꾸적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예. 이 조개 껍질 묶어였던 것이죠. 아. 네, 이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예. 70년대, 80년대 CF계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윤영주, 김도향 이런 건데 그렇지. 김도향 씨가 고등학교 선배세요. 예. 윤영주 씨의. 예. 그러면서 이 CF송계로 끌어들인 분이 또 이분이에요. 또 메신저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이백천 씨라고. 이백천? 네. 임백천이 아니라 이백천. 이백천. 예. 당시에 PD였었고요. 그 자신이 음악인 출신이었던 예.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과 김도향 씨가 이끌어줘서 CM계로 진출하셔서 그야말로 대박을 냈죠. 예. 대박을 어느 정도나 냈냐면 예.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껌이 이때 초대박을 치니까 네. 혜택검에서 찾아왔어요. 오. 우리도 만들어달라. 예, 예. 아니 근데 라이벌 거를 만들어주면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글쎄.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예. 가수를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김세환 씨를 불러서 예. 혜택검 부드러운 맛 혜택검 그래서 제가 업계 라이벌 예. 껌 라이벌을 동시에 평정을 한 거죠 이분이. 뭐 이런 정도 이런 건데 예. 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런 노래도 윤영주 작품 예, 아닙니까? 윤영주 씨. 예. 심지어는 신궁전 예식장 이런 CM송으로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 그렇죠. 행복의 미소, 축복의 눈길 가득 넘치네. 맞아요. 예, 예, 그 신궁전 예식장 이건데 예. 그러니까 수천 곡의 CM송을 작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체를 일으켜서 예.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나중에 콘서트도 유치하고. 예. 뭐. 한빛기획. 네, 한빛기획 아시는군요. 알죠. 예. 예. 역시. 예. 아니 왜냐면은 그 윤영주 장로님 아니에요. 네, 장로님이시지. 개신교 쪽 방송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양반의 하여튼 80년대 이후에 프로필은 잘잘 내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한빛기획.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참 그 연예인 출신으로 네.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양반이 사실 의사의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점점 뒤늦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한 케이스군요. 네. 예. 그 노래 꼭 들어야 되겠어요. 라라라. 라라라. 네, 예. 라라라가 이제 조개 껍질 묶어. 예, 이 노래. 예. 이 노래부터 우선 좀 듣고 오도록 할까요? 예. 라라라. 지금은 제목이 뭐가? 조개 껍질 묶어로 통칭되는데 예. 원래 제목은 라라라. 라라라.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라라라. 윤형주 씨 노래입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이건 뭐 저기 리사이틀 실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별밤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리즈 음반. 별밤?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거겠죠. 당시에 DJ였었고, 네. 또 뭡니까?
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했었던 PD죠, PD. PD면서 기획자로 활동을 했었던 이종환 씨가 기획한 네. 앨범 시리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뭐 잠깐 코러스가 들립니다만 예. 김세환 씨와 더불어서 별밤이 붙인 노래 시리즈 3을 두 분에게 맡겼죠. 아, 예, 앨범이었군요. 네네네. 아, 이 기획자가 이제 이종환 선생. 네네네. 아, 이종환 선생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이종환 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또 DJ계에 예. 하여튼 그야말로 한 획을 그었다 정도가 아니라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한마디로. 대단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DJ는 동아방송의 최동욱 씨였죠. 예. 어느 날 예. 아나운서가 영어 발음을 시원찮게 읽는 걸 보고 뚜껑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장한테 찾아간 거죠. 예.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럼 네가 해. 예. 그래서 오후 3시에 예. 테레스타라고 하는 그런 경음악이 있어요. 네. 연주음악. 그 당시 경음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거를 시그널로 해갖고 3시에 다이아. 예. 0시에는 0시에 다이아. 0시에 다이아. 3시에는 3시에 다이아. 예.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DJ 방송인 거예요. 옛날엔 진짜 그 라디오 방송, 특히 네. AM 라디오는 돌려야. 네네네. 아, 돌려서, 다이아를 돌려서 이제 네. 듣는 거였기 때문에 네. 다이알, 3시에 다이알, 0시에 다이알. 근데 그 프로그램 총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분, 뭐 30분 이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라디오, 특히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시간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곡 소개는 비슷하게 해요. 요즘엔 말이 많아져갖고. 그렇지. 옳지 않아요. FM 방송은 좀 음악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CBS 같은 데가 이제 음악 방송답게 이제 하려고 네. 한 시간에 뭐 한 10곡 넘게 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CBS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앞서갔어요. 그렇죠. 통기타 군단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예. 배경에는 바로 CBS와 같은 예. 그런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예, 새로운 것에 제동을 걸지 않고요. 예.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 네. 여기 사실은 기독교 방송 태동이 네. 미국의 그 교회 협의회 NCC. 네네. 거기서 이제 밀어줘 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CBS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좀 진보적 지향점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70년대에는 상당히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왜 그런가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에 그 내용을 이제 다루는데 네. 사실은 CBS가 굉장히 극우적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1940년대 해방공간 당시에 미국의 개신교 주주 세력들 예. 근본주의 신학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이승만 정권이 그 말하자면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렇죠. 남한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건데 그 와중에 CBS가 기획이 됐던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기독교 방송이 1950년에 개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1954년 12월 15일에 개국을 해요. 근데 초대 방송국장이 누구였냐면은 그 감의도 이제 이게 한국식 발음인데 그 양반 저 영어 이름이 뭐더라? 미국인이군요.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데이비드 오토 디캄프라는 목사인데 네네네.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방송국 대표하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문사, 발행인, 또 대표이사 역시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게 된 문제가 아니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한국의 CBS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미국 선교사 초창기 한국에 보냈던 미국 선교사 이 선교사의 자녀를 거기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그런 이익, 어떤 미국 개신교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앉혔는데 그 데이비드 오토 디캄프 목사 이분이 깨어있는 양반이었어요. 언론에 대해서 알고 또 시대 정신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CBS가 그 양반에 의해서 세팅이 됐는데 4.19 때 그 막 당시에 막 시민들의 저항을 옥상에서 생중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CBS의 시스템을 굉장히 진보적 지향점에 맞게 그랬군요. 만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CBS가 미국에서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KBS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악하면 또 CBS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라디오 70년대 그 라디오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전성시대 때 그 당시에 그 CBS가 DBS, TBC, MBC, KBS에 밀리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등장했을 때 뉴스 기능이 정지가 됐었잖아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 방송국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을 전부 다 KBS에 보내고 그 실황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그렇죠. 한번 그걸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예,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울면서. 그렇죠. 당시 그 마지막 그 뉴스를 했던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양반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됐더라고. 여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됐어요. 예. 당시 그 CBS가 하여튼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CBS가 뉴스하고 광고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그랬었어요. 그래도 뉴스하고 광고 방송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뉴스가 없다는 거는 방송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 대사회적인. 또 광고가 없다 하면 그럼 니들 헌금으로 운영해라. 그럼 굉장히 가난해지는 거죠.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고사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는데 하여튼 그런 의도에 말리지 않고 CBS가 나름대로 좀 시대 정신을 계속 살려갔었죠. 그래서 교계 뉴스, 기독교계 뉴스를 하면서 대마하러 나간 목사님들 소식 전하고 생활경제 정보 한다면서 물가가 치솟고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펼치는 정부를 까고 이런 식으로 이제 CBS가 명맥을 이어갔고 월요일에는 또 뭐 기독교인들에게 토론 문화를 뭐 만들어준다고 해서 월요 기획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막 그 고문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막 그래요. 의지만 있다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80년대 때 그 CBS가 뉴스가 없는 동안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지금도 CBS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어떤 정신,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그런 방송의 그 어떤 저항 정신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역사성 이런 것들을 국민 TV가 좀 구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라겠습니다. 만들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죠. 변상욱 CBS 컨텐츠 본부장.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PD였죠. 그 막 월요 기획 그 PD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뉴스가 말이야. KBS 뉴스를 말하는 건데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뉴스를 누가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찬송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방송 상 실제 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 방송이 나가는 순간 이제 망했다, 죽었다,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바로 찬송가로 넘어되면서 우리 변상욱 선배님은 그때 어린이 PD가 됐어. 어린이 프로그램. 아이고. 그런 참 소소한 그 이야기들을 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거대한 언론의 저항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소한 저항들도 참 따지고 보면 재밌습니다. 지금도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동준 씨가 거기서 DJ로 명 DJ로 지금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낙두 씨.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광우병 때라던가 이럴 때 그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멘트를 하고 그러셨는데 CBS니까 그런 진행자를 자르지 않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또 한계는 또 지켜요.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준 씨도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이렇게 있다가 한두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방송사들의 한계인 겁니다. 도를 넘었다 잘리는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BS에서. 우리 서태훈 님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그래요? 신궁전 예식장에서 결혼시켰답니다. 윤영주 씨가. 윤영주 씨가. 결혼 기념일?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요. 우리 또 기타를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또 축하해 또 노래를 또 한 곡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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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대의 날 여기 그대를 위해 가난한 내 손으로 빨간 촛불 하나 밝히네 그대 어느
어둠 앞에 서더라도 혼의 빛 잃지 않기를 그대 고운 눈 속에 별 하나 반짝이기를 소나기 지나간 들녘에 무지개 달이 놓이듯 그대 작은 가슴 속에 예쁜 꿈 간직하기를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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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시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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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아이 노래 망쳤네. 아이 재밌는데요, 뭐. 예,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태후님. 예,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신군정 예식장. 신궁전 예식장.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최동욱 씨가 제1호 DJ로 등극을 하고 또 CBS에서는 그 당시에 김진성 PD라는 젊은 PD가 그래요. 맞아요. 이분이 또 통기타 음악을 예. 활발하게 소개하면서 예. 어느덧 통기타 군단의 대북격이 된 그런 PD 중에 한 분이 되셨죠. 이백천, 김진성 이런 분들이 CBS PD로 이렇게 예. TBC, CBS 이런 데서 PD를 하셨는데 예. 이러면서 이제 전문 DJ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운타운에서 소위 말하는 디스크 자키를 하고 있었던 네. 박원웅. 네. 아니, MBC PD 아니었어요, 그 양반? MBC PD로 입사를 하게 된 거겠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듀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종환 씨. 그러니까 이종환 씨 이런 분들이 모두 예. 다운타운에서 판 돌리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나운서보다 DJ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방송사에서 깨닫고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영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이종환 선생이 워낙 그 전설적인 분이라서 네. 성대모사를 참 많이들 하죠. 이종환의 디스크 여러분 쇼.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이종환의 디스크 쇼. 비비비비비. 그렇죠. 비비비비. 아듀 뭐 그렇게 하는 노래던데.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패러디를 해가지고 예. 이종환의 허리 디스크 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고. 제가 들국화라는 밴드를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이종환의 디스크 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네, 85년도 이럴 때 주말에 그 라이브 쇼를 했었는데 예.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들국화에 그때도 기타리스트 조덕환 씨는 빠져 있었고 네. 전인권, 허성욱, 최성원 이 세 예. 분이 나와서 예. 전인권 씨가 통기타를 치고 네. 최성원 씨가 일렉기타를 연주하고 허성욱 씨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허성욱 씨입니다. 허성욱 씨. 예. 캐나다인가 그랬죠. 건반주자. 예. 선교 여행을 가셨다가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대마초 마약으로 이제 심신이 많이 파괴됐었는데 예. 신앙으로 많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선교 여행을 하셨다가 예.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 하여튼 뭐 들국화를. 네.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건데 예. 이종환 씨 같은 경우는 참 그야말로 원로시죠. 아, 정말 예. 뭐 그 일가를 이뤘다는 표현만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이종환 선생 우리도 많이 일으켰지만 TBS 교통방송 진행하실 때 예. 그냥 뭐 제가 8시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아, 양반이 네. 10시 프로를 했잖아요. 네.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녹음할 때 가끔씩 나오셔가지고 네. 복도에서 담배 태우시면서 이 롯데가 몇 점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여튼 건강하셔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종환 선생 하니까 네. 그 양반이 MBC가 고향 아닙니까? 네네. 보니까 MBC의 직원으로 있다가 네. 프리랜서를 네, 아마 네. 선언하셨던 것 같아요. TBC가 이제 언론통 폐합되기 직전에 TBC AM 라디오에서 그 프로를 하나 하셨더만 보니까 그래요. 제목이 흘러간 팝송. 흘러간 팝송. 프로그램 참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흘러간 팝송. 예.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흘러간 음악이나 듣고.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이 DJ에서 MBC에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된 그 배경 아십니까? 뭐 금품수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러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MBC AM하고 FM 둘 다 방송을 했었어요. 네. 오후 4시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최유라 씨하고 네, 맞아요. 네. 했었다가 아마 무슨 저기 방송에서 누가 게시판에다가 좀 기분 나쁜 글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막 그냥 논쟁 붙다가 이게 또 뭐 논란이 돼가지고 하차를 했고 FM께 이게 좀 그렇습니다. MBC FM 91.9 네. FM 보유. MBC가 참 업계 1등이지만 업계 1등답게 참 아이디어가 많은 그 방송입니다. 네. 제가 감명받은 게 뭐냐면 MBC가 그 각 지방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 네트워크. 네. 여름을 맞아가지고 네. 각 지역에 바다가 있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예. 강릉, 삼척, 울산, 부산, 뭐 그런데 뭐 여수. 요즘에는 여수, 네. 뭐 목포,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DJ들을 다 네. 그 계열사로 보내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곳에 방송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종환 선생이 그 운명의 그날 네. 목포 MBC에서 오전 9시에 네. 이제 그 DJ를 하시는데 네. 이 양반이 전날에 내려와서 호주망태로 술을 드신 거야. 너무 드셨구나. 너무 드셨어. 네. 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을 들었는데 네. 와 그냥 무지하게 그 방송에서 주사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유달산 여기 저 산직이 나오셨습니다. 유달산 그 여자하고 가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이거 식은땀이 듣는데 듣는데 네. 진땀이 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방송을 끝으로 목포에서 못 올라오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아이고 참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런 게 또 그냥 넘어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방송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많이 따지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젊으셨을 때는 그 정도 드시고도 예. 다음날 멀쩡했는데 그렇죠. 이제 아니었던 거죠. 네. 아유 참 이종환 선생은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에 네. 그 뭡니까 전설이었습니다. DJ로. 아직도 이종환 씨의 흔적은 쉘브르라는 그런 통기타 업소들을 예. 통해서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죠. 네. 이종환 씨가 명동 한복판에 쉘브르라는 예. 그런 음악 감상실 예. 겸 통기타 업소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그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 거죠. 예전에는 라디오가 있었지만 예. 또 전축도 있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지금처럼 인터넷만 키면은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예. 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이. 예. 당시 유명한 DJ들은 루트가 다 있었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군을 통해서 미군에게 소비되는 예. 그런 LP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빨리 갖고 와갖고는 그걸 통째로 얻거나 아니면 그걸 복사하거나 해서 들려줄 수 있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당시에 미 8군 무대에서 음악을 하던 음악인들은 좀 더 했죠. 그걸 듣고서는 체보를 하는 겁니다. 연주를 따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연습을 해서 남보다 그걸 먼저 무대에 올릴 수 있어야지 인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저작권 이런 게 뭐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악보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듣고 멜로디를 거기서 따가지고 이 번안곡들도 개런티를 로열티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모두. 그때는 국제적인 저작권협회 우리가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북한 같은 경우군요. 그렇죠. 북한은 뭐 저 월드컵 중계할 때 한 네. 푼도 안 냅니다. 네. 그냥 훌륭합니다. 해적같이 그냥 그것도 재방송을 합니다. 재방송을. 네. 뭐 그런 건데. 예. 그런 이제 DJ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은 그런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그분들이 그런 작곡 능력은 없으니까 번안해서 부르기 시작하다가 예. 이분들이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창작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윤영조, 송창식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윤영주, 송창식의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문드문 얘기를 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옛날 얘기하다가 뭐 그런 거죠 뭐. 뭐 네. 그렇지 뭐 인생이다. 네. 또 게시판에 또 그래도 호평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시민님 이종환 선생님 음주방송 생각나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음주방송도 이종환 선생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 그분의 어떤 일생 그 스타일을 또 묘사하는 우리
지금 라디오 21 시절에 말이에요. 예. 10년 전에 네. 우리는 음주 방송을 대놓고 했어요. 했다가 아주 그냥 예, 그 이정열 씨랑 예. 아예 술 사다 놓고 방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가 김구라 항공할 두 분이 출연해갖고 예. 대형 사고를 한번 치던 적이 있었죠. 아, 그때 뭐 여성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아, 그랬었어요? 그때 뭐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말이죠. 예, 하여튼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김갑수 선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김갑수는 라디오 21 김갑수 예, 말고 예. 문화평론가. 아, 예. 그 김갑수 선생 얘기는 그 당시가 B급 문화의 실험기였다. 그렇죠. 뭐 그때는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성격,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키던 때였는데 예, 그런 때 막말을 했다가 8년 뒤에 아주 정산을 제대로 한 모 신인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될 뻔했던 신인 정치인이 있었죠. 아이, 그런 얘기 왜 기분 나쁘게. 아, 이번에 저 마지막 곡 이제 띄울 때가 됐는데 어떤 노래 한번 좀 신청이 아니라 추천해 주시죠. 명랑한 노래를 들을까요? 뭐 그래 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통기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YMCA가 큰 역할을 했어요. YMCA 네. 그렇죠. 예. YMCA는 일제 시대 때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문화를 또 운동을 소개시켜주고 또 야구를 또 도입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야구 경기는 바로 지금의 경기고등학교랑 예. 그때 경성 고보였을 텐데 네. 그 학교랑 YMCA에서 벌어진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경기인데 아무튼요. YMCA에서 그 당시에 전석환이라고 하는 분이 싱어롱을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아, 싱어롱. 네. 그래서 외국의 노래들을 번안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보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노래가 하나가 바로 목장길 따라. 목장길 따라. 아, 그 왜 무슨 캠핑 갔을 때 많이 부르는.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면. 그 노래. 네. 이 노래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바로 김세환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였죠. 김세환 씨. 아이고 참 전설입니다. 우리 세환이 형. 김세환 씨. 김세환 씨가 부른 노래입니까? 아마도 그럴걸요? 이게 보니까 작사 미상 이장이 편곡. 그 말하자면 이게 그 체보했다는 노래가 되는 건가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그 버전은 누구 버전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김세환 목소리라고 믿고서 한번 들어보다가 낭패 보면 다시 급수정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래를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다가 뭐 간주 때 한번 저희가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장길 따라 우리 김세환 씨 목소리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손병희 선생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